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조직의 부패를 고발한 스타 경찰이고 다른 한 명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는 검사입니다. 언뜻 보면 정의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지 같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첨예한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백혜룡 총경. 이분은 거대한 마약 카르텔을 파헤치면서 스타 경찰로 떠올랐죠. 그런데 동시에 조직 내부의 문제를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개혁검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검찰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들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분입니다.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지켜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정말 같은 편 같지 않나요?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목표는 같아 보이는데요? 대체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하게 된 걸까요? 자,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먼저 백총경의 시점에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내부 고발자의 주장입니다. 과연 백총경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백총경에게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진짜 범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하지만 임 검사장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진실을 밝히는 그 과정 역시 법에 따라 완벽해야 한다. 즉,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만 그 결과도 정당성을 얻는다고 믿는 거죠. 정의로운 목표와 정의로운 과정, 이 둘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2023년 백총경 팀이 아주 큰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대통령실과 검찰 쪽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이 들어왔다고 폭로해버립니다. 이 폭로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지만 백총경은 이 팀조차 믿을 수 없었죠. 상황이 계속 꼬이자 결국 2025년 10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총경을 수사팀에 보내라고 지시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백총경이 이 수사팀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셀프 수사를 하는 격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범죄를 덮으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총경이 보기엔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범죄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검찰, 국정원, 심지어 대통령실 같은 권력기관들의 은폐 시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팀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쏙 빼놓고 엉뚱한 다리만 긁고 있다는 게 백총경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바꿔서 검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검사의 딜레마입니다. 백총경의 주장이 저렇게 강경한데 왜 임은정 검사장은 다른 목소리를 낼까요? 그녀의 입장에선 이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원칙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임은정 검사장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딱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해 충돌. 이게 뭐냐면 공직자가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직접 다루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모든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 원칙입니다. 임 검사장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백총경은 외압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고발인이잖아요. 그런 당사자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에서 이거 공정한 수사 맞냐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어렵게 찾아낸 증거들이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 검사장이 나름의 해법을 내놓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따라야 하고 법의 원칙도 지켜야 하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보려고 한 거죠. 백총경이 수사는 계속하되 이 이해충돌 문제만큼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원칙은 결국 정면으로 부딪히고 맙니다. 세 번째, 공개적인 대치 국면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통령은 성역 없이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라고 했는데 백총경이 실제로 제안받은 건 뭐죠? 겨우 5명 데리고 딱 한 달 동안, 그것도 외압이 아니라 그냥 국내 마약 사건만 수사하라는 거였어요. 백총경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백총경은 이걸 그냥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모욕을 넘어서서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덫이라고 생각한 거죠. 5명으로 한 달 안에 뭘 하겠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성과 못 내면 능력도 없으면서 시끄럽게만 굴었던 내부 고발자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결국 파견 첫날 그의 좌절감은 카메라 앞에서 터져 나오고 맙니다. 공직자로서 처음으로 신념이 흔들립니다. 평생을 경찰로서 정의를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한 사람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가 마주한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네 번째, 시험대에 오른 시스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백혜룡이라는 개인과 임은정이라는 개인의 다툼이 아니에요. 결국 시스템이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부의 비리를 용기 내 고발했을 때 과연 우리 시스템이 그 고발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거대 기업 쿠팡의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한쪽은 권력기관, 다른 한쪽은 거대 자본. 수사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이 걸렸을 때 정의를 향한 수사가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가로막히는지를 보여주는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감시해야 할 시스템이 스스로 범죄의 의혹을 받을 때 과연 누가 그 감시자를 감시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빨리 다루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한테 엄청 혼란스러운 이슈가 힘든 이슈입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예.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와, 이게 지금 저는 이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예. 여기 이제 다 똑똑하신 분들 계시니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제가 짧게만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임은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백혜령 경정 예. 기대가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표출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직후 이제 지난 6월이었죠. 예. 6월에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심우정의 대검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합동 수사팀을 꾸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동부지검에다가 설치를 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게끔 합니다. 예. 갑자기 그리고 나서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돼요. 예. 동부지검장이 되고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라, 더 적극적으로 해라 지시를 하면서 백혜룡 경정의 파견도 지시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합동 수사팀에 들어올 수는 없고 예.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백혜룡과 관련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이 바로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네.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은 핵심이 검찰에 대한 의혹이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합동 수사팀에 의심스러운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건 불법 단체다. 라면서 직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수사팀원 5명을 갖고 수사하라는 것은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네. 불만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백혜령 경정이 출근을 했거든요. 첫 출근입니다. 예. 출근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의 첫
출근길 소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님 출근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수사를 하던 중에 외압을 당했고 갖은 회의와 방해가 있었지만 신념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부가 당시 관련돼 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계신지. 어렵다, 이거. 네,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 백혜룡 경정의 저 얘기는 틀렸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자, 뭐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면 네네. 우리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박정훈 대령이 외압을 받았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자, 구조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백혜룡 경정이 외압을 받았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에 있어서 수사팀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일종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건 기록을 원칙대로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는데 이걸 막았고 그리고 나서 직위 해제되고 계속 일련의 사건이 이제 항명으로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했습니다만 백혜룡 경정의 저런 논리라면 최상병 특검의 수사팀장이 박정훈 대령이 됐어야죠. 하지만 그건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사건 관계자가 수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합류하라는 얘기는 네. 앞단 부분, 마약 밀수 부분과 관련해서 더 그때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압을 받아서 수사가 중단되고 제대로 못했으니 예. 이 부분을 백혜룡 경정이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앞단 부분은 그러니까 수사 밀수 그러니까 마약 밀수와 관련한 수사는 가능한데 그렇죠.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그거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만약에 거기서 근데 그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마약 밀수한 사범에 대한 수사하고 이거는 정말 밀수를 실행한 사람들 그리고 밀수를 교사하거나 지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고 네. 지금 외압과 관련해서는 실명이 드러난 거는 조 경무관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네. 전화를 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는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외압과 관련된 수사는 마치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부분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본인이 오케이, 수사를 알겠습니다. 직접 할 수 없는 거하고 네. 똑같은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그런 의견 경청했습니다. 저도 좀 살을 보태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경정의 말씀 중에 좀 너무 앞서 나간 게 있어요. 네. 그냥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불법 단체인지 여부는 수사로 결과로 말을 해야지 먼저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본인의 의혹 제기와 결과를 좀 혼동해서 좀 빠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백혜룡 경정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경찰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사팀 구성은 지휘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반적인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까지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월권의 소지가 있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결국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식으로 가가지고 본질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약 수사해야 되고 급하고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그리고 거예요. 수사 제가. 외압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밝혀야 될 진실을 예. 밝혀야 그게 되는데 제일 걱정이야. 이게 지금 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백혜룡 경정도 약간 태업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임은정 검사장도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특검도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40명의 검사들이 항명하면서 수사를 안 되게 만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가슴이 녹아내리는 건데 그렇죠. 전 마약 이 세관 의혹 사건도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야 되겠느냐. 전 이거 공직자로서의 도리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요. 예. 제가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네네네. 좀 드리면 예. 일단 뭐 이제 어쨌든 백혜룡 경정이나 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네. 인사명령을 한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싸우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그다지 적절치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백혜룡 경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통상 이제 공직자가 어떤 미션을 받잖아요. 어떤 일을 해라 그럴 때 상부에서 이 일을 진짜로 하란 얘기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신용만 하란 얘기인지를 네네.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분명한 권한을 주는 거. 인력을 충분히 주는 거, 예산을 주고 하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대충 적당히 하란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 백혜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기서 인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네. 가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왜 하루 태업했냐? 저도 알아보니까 통상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내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며칠부터 출근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지금 현재 집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면 3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네. 그러면 제가 며칠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사전에 숙소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며칠부터 출근해라 그러고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수사팀은 5명으로 구성하라 그랬는데 그 본인이 원래 마약 사건 수사할 때 한 5, 60명 됐다는 것 같아요. 5명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라는 얘기 자체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합수단에 대해서 좀 과하게 얘기한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이 네. 마약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거기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합수단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합수단의 지휘 체계 하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이 마약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은폐 축소까지는 수사할 수 있죠. 자기에 대한 외압 여부, 자기를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준 거에 대해선 본인이 할 수 없더라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휘 체계 상부에 있는 사람이 은폐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위에서 막힐 텐데. 그러면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도 마약 사건 자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청구권이든 뭐든 네. 이런 걸 분명하게 줄 테니까 뭐 상부 아래 아무것도 상관없이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전념해라 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네. 그 지시하에 있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성과도 못 내고 본인은 바깥에서 떠들기만 하다가 막상 기회를 줬더니 아무 실적도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저런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좀 이렇게 강도 조절은 본인이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합수단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수단을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백혜룡 경정이 수사팀을 할 때 실제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한 정도의 수사 인력과 예산 등과 권한들을 보장을 해주고 네. 뭐 이문정 검사장이 중간중간에 뭐 있을 때 나한테만 직보하고 소신껏 하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근데 그것이 사적 보복 여부가 있다라는 거는 이문정 검사장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적 감정으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두 분이 오늘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잘 저는 뭐 예. 여기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네. 만약에 우리 최혁진 의원님 말씀대로 백혜령 경정이 뭐 영장 청구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로 가면은 전 이거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합쳐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논리로 들릴 수가 있어서 또 헌법 체계에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대전제가 일단은 잘못된 게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백혜령 경정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네. 지휘 라인이 다 윤석열 사단들이었기 때문에 그 외압이 발생했고 수사가 막혔던 건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그 위에 수뇌부가 저는 지금 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뭐 검사장급들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수사를 통해서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이미 수사 외압의 당사자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그건 좀 수사 원칙에는 맞지 않는 그건 것 아니에요.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과방위에서 문 검사님이 네.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정직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이런 불이익 당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불이익을 만들었던 어미중 검사가 아직도 검사 라인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건이 다르잖아요. 예, 국방 어쨌든 다른 사건이고 사건이지만 사건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윤 정부 때 윤 정부의 국정농단에 충실한 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 다 우리가 청산이 안 됐어요. 요소요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청산과 관련될 일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지휘라인이나 체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청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호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지로 권한을 좀 부여를 하고 일을 하게 해줘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지. 네. 사실은 어쨌든 인천지검 당시에 심우정 인천지검장 밑에서 일했던 검사들이 영전이 돼서 대검 구석구석에서 있고 마약 사건 합수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할 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지휘권은 대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동부지검. 동부지검에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장이 지휘권을 맞습니다. 갖고 네. 있는 거고 네. 백혜룡 경정이 아무리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해서 수사팀에 합류했더라도 네. 영장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예를 네. 드신 것 같고요. 예를 네, 들면.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핵심은 아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진짜 많잖아. 네. 근데 나는 진짜 혼란스럽고 핵심은 뭐냐? 이 본질이 이러다가 사라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좀 냉정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문정 검사장의 팬클럽도 아니고 백혜령 경정의 팬클럽도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성과를 내는 것 이게 당연히 이거밖에 본질이죠. 없어요 저는 관심이. 본질이고 핵심. 예,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참 큰 난감합니다. 저는 지금. 하여간 똑같습니다. 인력, 권한, 예산 딱 주고 네. 수사 범위 딱 정해주고 그 협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진행하게 환경을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어려운 일 아니다. 모든 아. 공직사회가 다 공직사회 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특별한 역할을 맡을 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따로 빼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건데 뭐 따로 그 빼든-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빼든 어떻든지 간에 명확하게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네. 왜 그 개인에 대한 외압이 아니라 은폐 축소와 관련돼 있던 고위직까지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소신껏 하라라고 얘기하고 인원이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면 네. 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하려면 20명 필요합니다. 20명 다 해주진 못하더라도 그게 이제 협의를 해서 네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받고 사건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더 투입해주면 돼요. 네. 그게 수사를 맡길 때 또는 모든 공직사에서 일을 맡길 때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해주고 해버리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애매모호하고 네.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겠습니다. 성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다 어려워, 아,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네. 잠깐 뭐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검사님 나와 계시니까 검사는 한번 좀 씻고 가겠습니다. 또 바닥으로 가시겠네. 예, 아니 일단은 이번 국감장에 어제 이거 사실 하고 싶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국감장에 법사위 국감장에 예. 그 박상용이가 또 나왔거든요. 아, 근데 박상용이 진짜 너무 오만해. 진짜. 나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박상용의 오만함을 보고 와서 김용남 검사 한번 제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상용 검사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차명폰이나 대포폰 등 다른 사람이 묻지 마시고요. 지금 없습니다. 재밌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는데 당분간도 휴대폰 바꾸거나 특히 분실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세요. 그럴 말씀을 드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임 사건에서 라임 사건 슬쩍 터지자마자 그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휴대폰 다 분실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고 지금 제가 안 바꿨다고 하지 태도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의원님. 들어가세요. 장관님, 저런 답변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 진짜. 어떻게 저럽니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질의 내용이 저게 다예요? 아니 뭐 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질의를 해도 항상 저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건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주진우 의원이 얘기할 때는 또 저렇게 안 해요. 네. 그렇죠. 또 편향되게 또 맞아요. 태도가 달라요.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이중적이에요. 굉장히 같은 공손한 자리에서. 태도로 막. 같은 자리에서. 아 그래요? 예. 그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네 그럼 확실히. 왜 또 편들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항상 저렇게 약간 건들건들되면 계속 건들건들대던지. 아니 좀 전에 감사원 감사 이제 하는데도요. 유병우 전 사무총장 있잖아요. 지금 네. 아직도 이사예요. 그 문제예요. 문제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신발을 벗고요 뒤에서 신발을 벗고 이러고 있다가 증인 불러내니까 신발 주섬주섬 신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진짜? 딱 이런 눈을 부라리면서 예. 그러고 아직 현직에 앉아 있어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진짜.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만 바뀌었지 지금 바뀐 게 없다니까요. 이 심각합니다 진짜. 박상용이 진짜. 왜 가져왔어? 아우 힘들어.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눈물 흘린 검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법사위 이슈가 아니라서 우리 의원님과 다루기는 좀 그런데 괜찮을까요? 예, 뭐 근데 이제 어차피 법사위에서도 증인으로 부른 상황입니다. 대검 이렇게 할 어미준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예, 요까지만 관련이 하고 있죠.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그나마 이제 상식적인 한 부장 검사가 있었기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미준이 알지? 어미준이 사진 한번 올려줘. 어미준이는 진짜 심각한 사람인데요. 어미준은 이제 핵심 증거 다 빼고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죠. 그런데 부장 검사는 지난 5월 어미준 지청장 요자하고 그리고 요자 밑에 있는 김동희 차장 검사를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이 어미준이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부장 검사를 감찰했어요. 심각하죠. 바로 그나마 양심 있는 부장 검사가 국감장에 나왔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시더라고요. 문지석 검사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 대표께서 쿠팡의 그 취업 규칙을 원상 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1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지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미준이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네. 진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미준은 네. 그냥 보안 수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 게 아니라 지가 증거 자체를 조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바로 구속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 진짜 이거 예.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도 말씀드리지만 좋은 공직자들이 아주 많아요. 국민들을 정말 섬기려고 하고 공공성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라인 타고 다 위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이 공직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국감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주당 편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정말 뭐 자기들이 너무 평생 하고 싶던 좋은 정책들을 해서 열심히 하면 저쪽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탈탈 털어가지고 괴롭히고 옷 벗기고 막 장난이 아니었대요. 근데 왜 민주당은 집권하면 우리를 보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나쁜 짓을 한 애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 이번만큼은 네. 물론 우리 민주당 쪽은 인권을 중시하고 뭐 이런 정서가 있는 거를 자기들도 이해하지만 제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애들은 단호하게 좀 쳐주고 네. 선량한 공직자들이 중심에 서서 일할 수 있게. 저희 그 검사 저 부장검사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거의 80-90%는 다 저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소위 특수통이 돼가지고 정치 검사 돼가지고 온갖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가는 그 인간들이 지금 검찰개혁 논의까지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라서 네. 저는 요번에 이 문건사님이 저 눈물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저걸 계기로 확실한 개혁을 해야 된다. 공직개혁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네. 어미준이는 뭐 여차저차해서 검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갈 수도 있겠지. 나가면은 또 돈 잘 벌 거야 어미준이는. 그런데 이 문지석 검사는 검찰 카르텔, 검찰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은 열애가 돼서 아마 앞으로 계속 힘들 겁니다. 매불쇼 나오면 됩니다. 아니 매불쇼가 뭐야? 진짜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해. 그 문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의로운 근데 검사가 그런 카르텔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정부 때다 그러면 출세 가도를 달리는 어떤 그런 이너서클 같은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뭐 전체 검사가 한 2,300명쯤 되는데 그 카르텔 내지는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니까 이너서클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찰 동우회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아니, 탄핵 그러니까 정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업 이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망조가 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사검사, 그러니까 주임검사하고 부장은 기소 의견이야. 네. 근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다를 수는 있겠죠. 뭐 결제 라인이 있는 거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주임검사부터 시작해서 지청장까지 결제 라인이 쭉 있으니까 네. 간혹 사건 처리하다 보면 이거는 법리적으로 내지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 그럴 수 그러면 있겠죠. 네. 보통 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해서 공개적인 그 사건 기록을 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느 한쪽이 설득을 해서 처리를 하지. 네. 중간에 중간 결재권자인 부장은 쏙 빼놓고 지청장이 주임검사 불러서 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야 가이드라인을 이건 딱 어떻게 하고 줬잖아요. 저건 어떻게 네. 하고 이래갖고 진짜로 그 사건이 처리되는 거는 완전히 망조가 된 거예요. 망쳐들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핵심 증거 이거는 생각이 다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소의 핵심 증거 쏙 뺐잖아. 이거는 무슨 뭐 법리 해석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쏙 뺐다고. 이 어미준이는 모르긴 해도 뭔가 윗선에 결탁이 돼가지고 어떠한 오다를 받고 그 오다를 시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핵심 증거를 쏙 뺍니까? 그 박상영이도 아까 저런 태도 나오는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뒷배들이. 네. 니들이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예. 조금만 지하면 니들 곤란해질 너무 거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팡의 변호를 김현장 변호사가 맡았는데 김동희 차장검사랑 또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정보가 다 유출됐어 또.
엉망도 이런 엉망이었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 어미준이. 그러니까 김동희 차장검사는 쿠팡 측 변호사하고 좀 친분이 있었고 네. 어미준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쿠팡 측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오더가 왔다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미준 전 지청장에서 끝나는 사건도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제도 개혁도 우리가 신경은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하나회를 YS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그냥 다 별 40개를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사단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람들은 지금 뭐 어미준 광주고검에 있다고 아까 자막에 나오는데 저 광주고검에 있어서 안 될 자죠. 네. 빨리 옷을 벗기고 저런 사람은 수사를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저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인적 청산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최혁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먼저 국감장 가서요. 다시 네. 잠시 콧불소로 변신했다가 예. 끝나면 다시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네. 이렇게. 오늘 사실 의원님이 식사 시간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밥을 주시지는 않으면서 밥을 어떻게 줘요? 저희는 또 뇌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